저는 오늘 우리 낭굴사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서수구 변호사님 사무실에 오늘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그러한 좌파 정권의 정말 보수의 어떤 그 대변인으로서 참 가장 고생하신 법조인 중에 한 분이고, 낭굴사 대표가 상당히 공경에 빠졌을 때 노무현 정권 때 저희의 변론을 1년 이상 투쟁을 하셨던 아주 정말 대한민국의 보물과 같은 그런 자유수호의 상징이신 우리 변호사님의 오늘 사무실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땅굴에 대한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그 땅굴에 관해서는 이미 뉴욕타임스라든가 BBC 방송에서 우리 남굴사의 김진철 목사님이 인터뷰도 했고, 또 뉴욕타임스의 톨리 사령관이 인터뷰가 한 것이 보도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국에 수많은 땅굴이 있다. 그 땅굴의 규모는 엄청나다. 이런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땅굴에 대해서 김진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남침양 땅굴과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나 BBC 방송을 영문으로 된 걸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 땅굴과 관련돼 가지고 이 북한 핵 미사일 전쟁이라는 장준익 장군, 예비역 중장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요,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죠. 그리고 총참모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으면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라든가 군사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배석한 가운데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 그것도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5일 만에 남한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전쟁 시나리오를 전술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1차, 2차에 나누어 가지고 남침 땅굴을 이용해 가지고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남한을 그 이후에 육해공과 합동작전을 통해 가지고 5일 만에 점령한다는 건데요. 거기에 보면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의 전술토의 보고가 이 장준익 장군의 이 책에 이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차로 이미 굴절해 놓은 20여 개의 땅굴,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 남침용 땅굴로 20여 개의 땅굴이 이미 있다는 것을 여기 이 책에서 자기가 토론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로 6개의 땅굴을 이용하고 2차로 8개의 땅굴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 전후방을 교란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은 월남이 이제 미국 최강의 미국의 전력이 월맹에 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구치 땅굴이었는데요. 이 구치 땅굴은 심지어 월남 대통령 관저나 미국 군 사령부까지 뚫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치 땅굴은 현재 월남에서는 관광지로서 개발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구치 땅굴을 그냥 견학을 하는 정도인데, 미국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이 구치 땅굴 때문에 결국은 세계 최강의 미국인들이 결국은 그런 땅굴 작전에 의해 가지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구치 땅굴의 규모라는 것은 깊이가 300m고 그리고 전장 길이가 250km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군부는 현재 땅굴이 휴전선에서 그렇게 멀리 내려올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벌써 월남전이 언제 때 얘기입니까? 정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당시의 기술로도 이미
월남 전역에다가 땅굴을 전장 250km나 뚫었던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리고 지금도 이 북한이 여기저기 외국에다가 땅굴을 기계를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웨덴으로부터, 스웨덴입니까? 노르웨이입니까?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죠. 그 스웨덴으로부터 그 땅굴 기계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본다면 그 북한의 그 땅굴 기계는,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미 땅굴 기술이 그 입증이 됐고, 그리고 월남의 구치 땅굴의 경험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나라는 이 남침용 땅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만 우리가 이게 남침 땅굴 문제를 너무 크게 부각시킬 경우에는 이것이 뭐 국내 주식시장의 등기라든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리고 참 침착하게 꾸준히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그 슬기로운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침용 땅굴 문제는 우리가 이 남침 땅굴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검정교과서라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독재자라고 비난을 하면서 세습 왕조를 명문화해가지고 백두혈통,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1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규탄 결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독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또 이 양면 학살과 관련해서 국군과 미군의 그 양면 학살은 과대 포장해가지고 기재를 하고, 북한과 중국의 그 양면 학살에 대해서는 6.25 동안에 저질른 것에 대해서는 축소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대단히 편향적이고 좌편향적이고 종북성향적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의 그 항일 독립운동은 자세히 소개하면서 이승만과 자유진영의 독립운동은 소개를 하지 않고, 심지어는 북한의 농지 분배는 경작권만 준 것이고 소유권은 다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은 배급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쇠가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받는 것은 그 나라에서 주는 그 보급뿐입니다. 소작량보다 훨씬 더 많은 착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농지 분배를 무상으로 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조작을 해가 북한이 뭐 대단히 한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검정교과서는 그 김일성 그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또 북한 헌법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는 이런 식의 검정교과서,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국민에게 자부심과 그리고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했습니까? 자, 그래서 그 시정연설을 대통령께서 하시고 난 이후에 재보선 선거를 치렀죠. 그때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고 새정치연합 야당은 참패를 했습니다. 그때 야당은 국정교과서 이걸 갖다가 큰 정치 이슈로 삼았지만은 패배했습니다. 물론 여론에서는 무슨 국정교과서 반대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선동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여론조사 응답률은 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것이 그렇게 여론조사 같으면 그 재보선 선거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결국은 여론 조작이라든가 또 여론을 호도시켜가지고, 하지만은 국민들은 야당의 역사교 국정교과서 조작 이게 놀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도 처음부터 국정교과서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검정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다양성 있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교조나 자편장 교사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학교에서 채택을 못하게 해가지고 한 군데 학교만 채택을 해본 대부분의 학교들이 채택을 할 수 없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검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한들 그것이 채택될 수 없는 것이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득이 검정교과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아직 만들지도 아니한 이런 국정교과서를 두고 무슨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대통령께서 본인도 그런 그 편향된 올바르지 못한 교과서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더라도 정말 그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겸허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많은 40여 명의 또 필진들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명 상임 대표인데요. 최근에 정의구현 사재단이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자, 남한에 와가지고 시국기도회를, 한국에 와가 시국기도회를 했는데, 아니, 시국기도에서 민주주의가 만신창이가 됐다. 아니, 뭐가 만신창이가 되셨습니까? 민주주의가 만신창이가 된 것은 북한 아닙니까? 그 민주주의 지수 세계 꼴찌라고 그 영국의 그 EI 연구소가 밝혔는데요.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군이라고 그 EI 연구소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에 갔던 정의구현 사재단은 그렇게 민주주의 꼴찌인 북한에 가가지고, 종교의 자유도 없는 북한에 가가지고 순교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찌해서 북한 갔다 오고 하는 소리가 그런 반정부 선동을 합니까? 그리고 그 정의구현 사재단이 무슨 그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역사관을 날조한다고 하고,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도 또 최근에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 이 역사관을 왜곡한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고, 카톨릭 신문과 평화방송이 이걸 또 대대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모임은 정의구현 사재단의 그 시국기도회, 민주주의가 만신창이가 되고 역사관 교과서, 국정교과서가 역사관 날조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그 저희들 집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과 주교회 그 정의평화위원회가요, 과거에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은, 그 박창신 신부 아시죠? 박창신 신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박창신 신부는 뭐 국정원 해체, 이명박 구속, 박근혜 사퇴, 이걸 또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했죠. 거기다가 저 연평도 포격,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그 한미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했고, 천안함 폭침도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고 의혹을 제기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보수단체가 이 박창신 신부를 고발을 하니까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 박창신 신부의 이적 강론을 하느님 말씀 선포라고, 어떻게 하느님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그렇게 북한 도발을 비호하고 국정원 해체, 이명박 구속, 박근혜 사퇴를 촉구한, 아니 그 박창신 신부가 거기 어떻게 하느님 그 이적 강론했는 것이 연평도 포격을 갖다가 한미 탓이라고 책임전가한 그 박창신 신부의 발언이 무슨 이적 강론이 하느님 말씀 선포입니까? 그런 그 신성모독을 한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와 정의구현 사재단이 또 역사교과서에 또 시비를 붙고 있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요, 그 평화방송과 카톨릭 신문이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연히 영적 전투를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승가실천회가 또 심지어는 그 간첩과 그 빨치산, 대한민국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통일예국열사 묘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성을 하는데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그리고 조계사에서 지금 그 민노총 위원장을 갖다가 숨겨주고 있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석기 선처 탄원까지 했던
겁니다. 한국 불교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호국 불교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됐느냐고. 이석기와 같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을 도와가지고 기관 시설을 폭파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그런 이석기 선처 탄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계소에서는 당장 그런 범죄자를 은닉하는 이런 범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제 한국 종교 또 기독교에서도 NCCK는요, WCC 부산 총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 금융 제재 다 풀어라. 또 북한이 미군 철수용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종북적인 북한을 비유하는 이런 WCC 부산 총회를 주관하고 또 그런 결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내부에 우리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고 또 국내에서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 안에서 강건하라. Be strong in the Lord. 또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 진리의 띠를 두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고 영적 전투에 나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 남굴사에 김진철 목사님이 저희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이런 동영상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나라를 걱정하고 땅굴의 위험성 그리고 교과서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나서고 특별히 이 역사전쟁 이 국정교과서 이 문제는 지금 종교단체들까지도 나서가지고 이 사이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정말 영적 전투를 잘 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현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들이 절박하게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그 아까 저 책 속에 그 중요한 그 자료 5.1 그 땅굴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땅굴과 또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걱정하시는 우리 애국시민들에게 그 책 속에 있는 그 땅굴과 관련된 그 부분을 잠깐 한번 펼쳐주시죠. 항상 우리 변호사님은 법적 투쟁에서도 이러한 팩트가 있는 이런 자료를 항상 가지고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자, 이 북한 핵미사일 전쟁 예비역 육군중장 장준익, 육군사관학교 사장, 군단장, 또 사단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 책에 보면 D3, 남한을, 대한민국을 5일 만에 점령하는 D3, 3일 전 작전 계획에 보면 제1차 남통 땅굴 침투 작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굴절해 놓은 20여 개의 땅굴 중에 6개의 소만을 사용하여 각각 30명씩의 6개 팀이 한국군 특전사 요원과 똑같은 군복 차림의 배낭을 메고 땅굴 출구로부터 나온 후 출구를 다시 복구하고 위정한 후 각각 목표 지점으로 사라집니다. 이래서 이들 각 팀은 전방에서 서울과 수원, 춘천, 원주, 강릉에 이르는 주요 기동로 상에 한국군이 설치해 놓은 대형 전차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산악지대에 은신한 후 날이 밝자 각 팀은 각각 책임 맡은 목표물에 대한 정찰을 실시하고 대형 전차 장애물 폭파 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날 D2일 새벽 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30여 개소의 대전차 장애물을 폭파시키고 그날로 땅굴을 통해 모두 복귀하게 됩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작전 계획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2차 또 침투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그 낭굴사 법률 고문이 있으면서 낭굴사 대표와 10년 이상 땅굴 진실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서숙구 변호사님은 항상 이러한 팩트에 있는 이런 자료들을 항상 연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그 D1일 그러니까 작전 계획 하루 전날 밤 12시죠. 24시 제2차 땅굴 침투에 보면 그 밤 12시 자정에 총 8개 여단의 특수전 부대들이 한국군 군복 차림으로, 이거 보세요. 한국 군복 차림으로 이 위장을 한다는 거죠. 휴전선 남방까지 이미 굴절해 놓은, 아까 20여 개 그 땅굴이 이미 굴절해 놨다고 적혀 있죠. 네네. 그 이미 굴절한 된 8개의 땅굴, 그러니까 아까 1차는 6개, 또 2차는 8개 땅굴을 이용 침투해가지고 한국군의 전방 군단 사령부를 위시한 사단 연대 대대의 지휘시설과 통신시설을 중점 습격하여 지휘기구를 마비시킴과 동시에 장거리 포병부대를 습격함으로써 대포병전을 저지하고 동시에 최전방 전차 장애물을 폭파시키자 한국군 전차부대들이 전방에 출동하다가 전진을 못하고 정지하고 있는 사이 전차 공격을 가하고는 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한이 이제 한국이 대혼란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금방 여러분들이 우리 서수구 변호사님의 이러한 그 자료를 통한 이 부분을 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 서수구 변호사님 대한민국 자유수호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변호사님 자유수호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보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변호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변호사님의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낭굴사 대표는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대구의 우리 서숙구 변호사님 직무실입니다. 에 대해서 그 김민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그 남침양 땅굴과 관련해서 그 뉴욕타임스나 BBC 방송을 영문으로 된 걸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알리기도 했는데요. 제가 이 땅굴과 관련돼 가지고 이 북한 핵 미사일 전쟁이라는 장준익 장군, 예비역 중장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요, 김일성 종합대학 그 총장이 그 김정일 그 당시 국방위원장이죠. 그리고 총참모장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으면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라든가 군사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배석한 가운데 김일성 종합대학 그 총장이 그것도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5일 만에 남한을 무력으로 점령한다는 그 전쟁 시나리오를 전술 토론회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1차, 2차에 나누어 가지고 남침 땅굴을 이용해 가지고 전광석화처럼 이렇게 남한을 그 이후에 저는 오늘 우리 낭굴사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서숙구 변호사님 사무실에 오늘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그러한 좌파 정권의 정말 보수의 어떤 그 대변인으로서 참 가장 고생하신 법조인 중에 한 분이고, 낭굴사 대표가 상당히 공경에 빠졌을 때 노무현 정권 때 저희의 변론을 1년 이상 투쟁을 하셨던 아주 정말 대한민국의 보물과 같은 그런 자유수호의 상징이신 우리 변호사님의 오늘 사무실에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그 땅굴에 대한 그 중요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그 땅굴에 관해서는 그 이미 그 뉴욕 타임스라든가 BBC 방송에서 우리 남굴사의 김진철 목사님이 인터뷰도 했고, 또 뉴욕 타임스의 톨리 사령관이 그 인터뷰가 한 것이 보도가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국에 그 수많은 그 땅굴이 있다. 그 땅굴의 규모는 엄청나다. 이런 그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땅굴의 개공과 합동 작전을 통해 가지고
5일 만에 정면한다는 건데요. 거기 보면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의 전술토의 보고가 이 장준희 장군의 이 책에 이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1차로 이미 굴절해 놓은 20여 개의 땅굴,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 남침용 땅굴로 20여 개의 땅굴이 이미 있다는 것을 여기 이 책에서 자기가 토론해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차로 6개의 땅굴을 이용하고 2차로 8개의 땅굴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 전후방을 교란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은 월남이 이제 미국 최강의 미국의 전력이 월맹에 이 지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이 바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구치 땅굴이었는데요. 이 구치 땅굴은 심지어 월남 대통령 관저나 미국 군 사령부까지 뚫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치 땅굴은 현재 월남에서는 관광지로서 개발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구치 땅굴을 그냥 견학을 하는 정도인데, 미국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이 구치 땅굴 때문에 결국은 세계 최강의 미국인들이 결국은 그런 땅굴 작전에 의해 가지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구치 땅굴의 규모라는 것은 깊이가 300m고 그리고 전장 길이가 250km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군부는 현재 땅굴이 휴전선에서 그렇게 멀리 내려올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벌써 월남전이 언제 때 얘기입니까? 정말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 당시의 기술로도 이미 월남 전역에다가 땅굴을 전장 250km나 뚫었던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리고 지금도 이 북한이 여기저기 외국에다가 땅굴을 기계를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웨덴으로부터, 스웨덴입니까? 노르웨이입니까?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죠. 스웨덴으로부터 땅굴 기계를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본다면 북한의 땅굴 기계는,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미 땅굴 기술이 입증이 됐고, 그리고 월남의 구치 땅굴의 경험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나라는 이 남침용 땅굴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다만 우리가 이게 남침 땅굴 문제를 너무 크게 부각시킬 경우에는 이것이 국내 주식시장의 등기라든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오기 때문에 은밀하게, 그리고 참 침착하게 꾸준히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슬기로운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남침용 땅굴 문제는 우리가 이 남침 땅굴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검정교과서라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독재자라고 비난을 하면서 세습 왕조를 명문화해가지고 백두혈통, 그리고 유엔으로부터 12년 연속으로